자, 영상 보시면서 방금 전에 코스 분석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인터미디어트 한 경기입니다. 7호 입장합니다. 이 7호 핸들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장점으로는 굉장히 몸이 되게 유연해요. 덩치에 비해서 몸도 유연하고 그리고 강아지의 흐름을 잘 읽고 있고 무엇보다도 기술적으로 숙련도가 굉장히 높은 핸들러인 것 같아요. 단점으로는 조금 급한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린 7호랑 지금 뛰고 있는 핸들러잖아요. 저도 이 핸들러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린 핸들러와 어린 강아지인데 아주 유망해서 포스트 세대로 아마 이 친구 아마 잘 이끌어갈 겁니다. 너무너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제일 충원받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경력은 좀 짧기 때문에 능수능란하고 아직 7호가 어린 게 좀 약점이라면 약점이죠. 어린 강아지는 숙련도나 좀 이제 좀 팀워크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이제 강아지가 점점 성격이 돼갈수록 더 어른이 돼갈수록 자연히 풀릴 문제이니까 저는 너무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촉망받는 미래의 전문입니다. 실수가 조금 있기는 했지만 이 친구가 실제로 지금 대회를 뛰고 있는 단계는 레벨 1이에요. 그러니까요. 3를 체력하면서 번외로 이번에 뛰었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기술적으로도 뭐 나쁘진 않았었고 좋았어요. 레벨 치고는 엄청 당찬 체험이었습니다. 하나씩 이제 보면서 하나씩 뜯어보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에 1번, 2번, 3번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었는데 레트럴 푸시라고 해가지고 강아지가 핸들러의 진행이 두 번째 허들 근교에서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강아지는 첫 번째 허들을 넣고 핸들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허들을 바라보고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 뛰어줬었는데 보통의 경우라면은 지금 7호 핸들러 같은 경우처럼 뛰게 되면 강아지가 이렇게 딸려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레트럴 푸시라는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핸들러가 이동을 하더라도 강아지에게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넣고서 날 따라와라 라는 의미로 충분히 좋은 모습을 첫 번째부터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위치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감도 있죠. 사람의 위치에 국한받지 않고 강아지가 지시에 따라 독립적으로 잘 수행해서
A프레임 주문을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격 큐만으로 벌써 이런 기술 쓰기엔 조금 이른감이 없잖아 이랬는데도 아주 실력이 짱짱하네요. 지금 아까 전에 설명을 했듯이 지금 핸들러 위치로 보면은 백랩을 할 것 같은 핸들러의 위치였거든요. 백랩은 이 허들의 안쪽에서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백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핸들러가 기교로 근데 위스키턴과 매우 흡사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하지만 조금 우려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핸들러가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오면서 강아지의 진료를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료가 방해가 되지 않더라도 강아지로 하여금 핸들러가 뒤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불안정함을 느낄 수 있어서 허드를 떨어뜨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백랩을 할 때는 정확하게 뒤에서 백을 시켜놓고 강아지가 착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준 다음에 랩을 해주시는 게 좋고, 위스키턴을 사용할 때는 핸들러가 이 허들의 앞쪽에 나와서 강아지가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준 다음에 강아지가 뛰어넘고 돌아나오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치료 핸들러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뒤에서 본다 그러면 강아지가 되게 얕은 각도로 들어갔어요. 얕은 각도로 들어갔는데 뛸 때 앞다리가 뜨면서 정확하게 회전을 하는 게 아니고 허들바를 대각선으로 날아뛰듯이 뛰었거든요. 이게 강아지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앞다리부터 뛰었다 뒷다리가 넘어가고 앞다리가 착지하고 뒷다리가 착지하는 이 순서대로 뛰는 거는 어떤 강아지들이든지 연습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강아지 같은 경우는 치료 같은 경우는 네 다리가 동시에 허들의 대각선을 동시에 이렇게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따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크로스핏을 통해서 도크로스핏을 통해서 따로 가르치기는 하는데 치료가 이걸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는 모르겠다만, 만약에 안 가르쳤는데 이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는 강아지의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일단 치료팀 경기를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부분이거든요. 자, A프레임 내려오면서부터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스타일의 차이입니다만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핸들러가 이미 A프레임부터 쭉 주파를 해서 치료와의 거리를 충분히 벌려놓은 상태였어요. 저는 위스키턴이나 백랩을 쓸 거였다면은 거리를 너무 벌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모멘텀이 너무 바뀌어버렸습니다. 강아지를 훨씬 더 리드해서 쭉 뛰어오다가 강아지를 기다리느라 완전 스탑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순간이지만 보더 폴리였기 때문에 이런 속도 변화에 좀 다소 둔감해서 별 무리 없이, 그리고 치료가 워낙 또 좋은 강아지니까 이 부분을 수행을 했지만은 좀 더 핸들러 동작에 민감한 강아지였으면은 여기서 같이 섰을 확률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치료팀 핸들러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거리를 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베스트 옵션인 핸드인을 골랐던 게 사람의 살려나갈 수가 있고, 강아지도 그걸 팔로우 받아서 그대로 나가서 시간 손실은 더 적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뭐 핸드인이 조금 브레이크 했을 때 아직 부담스럽다거나 그런 자기만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갑자기 뛰다 쓰는 모습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강아지가 이제 갑자기 뛰다 쓰면 아무래도 브레이크를 잡게 되고 속력이 조금 줄어드니까 어질리티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 손실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오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강아지를 런닝 컨택 시키려고 핸들러가 도그워크의 난이도가 앞쪽으로 조금 나오다 보니까 강아지에게는 직진성을 줘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핸들러가 생각했더라면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위치에 서서 강아지가 내려오면서 핸들러를 감아서 명령했을 때 이 위부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좋습니다. 위부풀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핸들러가 서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강아지가 아무리 버벌로 장애물을 구별할지라도 제일 우선순위로 강아지가 생각하는 거는 핸들러의 몸짓이에요. 그래서 수신호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반응을 하고 두 번째로 반응을 하는 게 이제 버벌로 목소리의 성부에 반응을 하는데 되도록이면은 바디랭귀지로 강아지한테 모든 명령을 우선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위치와 어깨와 다리와 손으로 명령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이 후순위가 버벌이라는 점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장면이기도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적으로 라면은 이 위치 정도에서 멈췄어야 됐고 강아지가 컨택을 밟고 내려와서 위치에 반응해서 들어가야면 좋겠으나 이게 아직 러닝 컨택의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러닝 컨택이 다소 좀 최근에 도입된 기술이다 보니까 외국이나 한국이나 이걸 완전히 마스터하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저도 여기서 시점을 먹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조금 짧게 섰더니 저랑 같이 뛰는 아이가 옆으로 뛰어내렸어요. 아직 도그워크 RC가 완벽히 몸에 배지 않아서 사람 위치에 따라서 RC의 성능으로 갈리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치료 핸들러는 의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포지션을 앞으로 잡았는데 그럼 여기서의 과제는 강아지를 잘 보고 있다가 컨택을 밟는 순간 빨리 큐를 줬었어야 되는데 큐가 다소 늦었습니다. 그래서 반경이 커지니까 이제 함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리스크가 커서 다소 고생해서 진입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난이도가 좀 많이 심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여기서 이제 치료 핸들러 같은 경우는 당황했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를 조금 늦게 캐치를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기가 피지컬 자체가 좋기 때문에 문제 없이 강아지를 데리고 넘어왔어요. 맞아요. 여기서 핸들러가 도그워크의 바깥 라인으로 넘어갔을 때의 장점은 이 라인으로 넘어왔을 때 장점은 특별하게 손을 바꾸거나 무리해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자연스럽게 강아지를 그냥 꼬꼬 시킬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크로스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제일 좋은 장점이었고 반대로 핸들러가 이 라인으로 돌아온다면 강아지가 내려올 때 핸들러가 이 안을 파고들어서 강아지와 교차돼서 블라인드 크로스로 이렇게 넘겨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핸들러도 이 터널로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입을 시키려고 핸들러가 이쪽에 서 있다가 진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넘어갔을 때 강아지보다 느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핸들러가 무리하게 블라인드 크로스를 사용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기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와서 오른쪽 보내고 이렇게 크로스해서 넘겨주는 게 방법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리어 크로스가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늦게 돌았더라면 아마 끝까지 가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한 걸음만 더 나왔었으면은 완벽히 컨택 쪽까지 올라왔을 텐데 그 부분이 마음이 급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고요. 굉장히 잘했어요. 잘했는데 조금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면 한 번만 더 늦게 돌았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테크닉으로 강아지를 제어하기보다는 시소를 끝까지 가게끔 끝에서 착지하게끔 먼저 좀 가르쳐 놓는 게 그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고 어떠한 핸들러가 강아지가 시소로 올라갔을 때 핸들러가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더라도 끝까지 가서 가야 될까라는 거를 강아지한테 조금 가르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도 가르쳐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완벽해지겠죠. 그래서 한 번 더 핸들러가 센서를 한 번 더 끊어줌으로써 강아지를 끝까지 잘 내려주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나가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시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강아지와 개가 시소에서 동시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핸들러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거리 버벌로 백이라는 명령에 강아지가 넘어올 수 있게 교육이 조금 잘 되어 있고 핸들러가 여기에서 명령을 백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백이라는 버벌을 정확하게 못 받아들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허들을 너무 쓸 거예요. 네, 그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제 백이라는 명령에 강아지가 백 사인을 정확하게 버벌로 받아들여 줬었고 다행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핸들러가 강아지를 백 사인을 버벌로 보내고 충분히 내려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랬네요. 네. 여기에서 버벌로 강아지를 보내고 돌아 나오는 동안 핸들러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됐었는데 조금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애초부터 리어 크로스를 사용하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반응이 조금 늦었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고의였는지 본의가 아니었는지는 본인만 알고 있겠네요.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애초에 밑으로 내려왔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더 빨리 내려왔을 것 같고 아니면은 조금 리어 크로스를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내려와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조금 뒤로 가서 보게 되면 지금 이 구간에서부터 잠깐 기다려주거든요. 기다리네요. 강아지를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반대 손을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회전을 강아지한테 입히려고 하기는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예 더 틀어서 배면으로 받았으면 브레이크가 더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 아까 말씀하신 그냥 K톤을 걸어버렸으면 확실히 브레이크가 걸리겠네요. 왜냐면은 핸들러도 앞쪽에 있고 아예 배변으로 받았으면 K턴을 한 후에 리어로 K턴을 핸들러가 이렇게 옆으로 서서 K턴을 한 후에 회전이 작아졌을 때 오른손으로 리어 크로스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핸들러가 내려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반대손을 들기는 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왼손을 들어서 강아지를 브레이크를 세우는 했었는데 핸들러가 이 방향으로 돌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강아지를 프론트로 보내는 형식이 돼요. 반대로 돌았었으면은 확실히 리버스 턴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팔을 내민 미도랑 어깨 방향이랑 지금 딱 일치하지 않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 강아지가 라인을 이렇게 크게 띄어서 요 라인을 뛰다 보니 리어 크로스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차라리 강아지가 이렇게 해서 요 턴이 조금만 작아더라면 이렇게 리어 크로스가 되는데 아예 이 회전이 커져버리다 보니까 머리가 역방향으로 돌아버렸어요. 아주 기술이 좋은 숙련된 강아지라면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돌기는 돌았을 거는 같은데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그렇죠. 거리에서 강아지가 돌기라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죠. 이미 턴이 커진 시점에서 리어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시간 손실은 좀 불가피하겠네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전 방향이 이렇게 넘었으면 바로 착지하자마자 다음 허들이 장애물이 보였을 텐데 편안하게 보였을 텐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반대쪽으로 회전을 하다 보니까 이 허들이 엄청나게 예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강아지가 요렇게 들어왔으면 착지점이 여기였을 건데 예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착지점이 허들에서 많이 벗어나는 위치에서 착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장애물이 허들이었더라면은 어떻게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넘었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타이어였기 때문에 이거를 강아지가 밀린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얕은 각도로 뛰어넘기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강아지가 이 타이어를 봤을 것 같아요. 봤지만 수행할 수 없다. 수행 할 수 없던 상황이어서 흘렀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아마 코스 디자인한 저지가 의도해서 타이어를 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뒷부분의 전초 작업이 완벽해야 타이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서 흐름이 원활했다면 허들을 편안한 각도로 놓았을 것이고 그게 타이어로 잘 왔을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리어가 힘들어지면서 턴이 커져서 리어가 수행이 안 돼서 감아서 예각으로 허들을 넘다 보니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강아지를 제대로 리딩하느냐 못하느냐를 조금 저지가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강아지가 이 정도 코스를 어느 정도 무난하게 물론 실수와 실격이 됐었지만 어린 강아지가 아직 경력이 많지 않거든요. 이제 2살 정도 된 강아지인데 그렇죠. 이런 어린 강아지가 3 정도 레벨의 코스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좋은 모습도 많이 보였고 맞아요. 아쉬운 부분도 보였지만 이 정도 코스를 그래도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거는 평상시에 핸들러와 강아지가 부단하게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평가돼서 저는 박수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제일 총망받는 팀 중에 한 팀이거든요. 2살밖에 안 됐고 아직 원 레벨임에도 불구하고 3코스에서 되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물론 이 친구는 이제 강아지 전성기는 어질리티적으로 보면은 5살부터라고 하잖아요. 체력, 예력이 이제 피크로 들어간 시기가 5살인데 이 친구는 2살밖에 안 됐는데도 이 정도 경기력을 지금 보인 거는 저는 너무너무 아주 밝다고 생각합니다. 앞날이 찬찬한 친구예요. 오늘 분석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네. 다음 대회에 또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과 그리고 또 모아 핸들러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 뭐가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강아지와 나의 핸들링 스타일과 나의 능력과 강아지의 능력이 잘 맞아떨어졌을 때 나온 핸들링이 가장 좋은 핸들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어질리티 한다는 거는 너의 강아지를 배우는 것이다. 견종이 똑같다고 능력이 똑같지 않고 뭐 사이즈, 성격, 가속, 뭐 제동, 이해력 다 간약점이 다 다르거든요. 강아지마다. 그래서 나의 강아지한테 제일 잘 맞는 핸들링을 찾아가면서 팀워크를 쌓아 올리는 게 그게 저는 어질리티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